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5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암 치료의 혁명,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렸다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제가 조금 인용을 하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한 원리를 규명해서 실험실에서 유방암세포를 되돌려서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 신치료 전략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5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치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표적하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때 카이스트 연구진은 발상을 전환했다.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님이십니다.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를 치료 가능한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기전을 국제학술지 분자암 연구와 암 연구 캔서 리서치에 게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캔서 리서치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이 영어로 된 제목을 번역을 해보면 네트워크 분석으로 기저유사 유방암 재프로그램 및 내분비요법 취약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쉽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 제목에 보면요. 기저유사 유방암 재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Basal-like breast cancer reprogramming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논문이나 이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유방암에 대한 면역 조직 화학 검사에 따른 유방암을 분류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두 번째는 헐투 양성 유방암, 세 번째는 삼중 음성 유방암,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것을 이제 분자 A형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하면요. 내강 A형과 내강 B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강 A형은 영어로는 루미날 A형입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투는 음성입니다. 이것은 KI 67이라고 정식 지수가 14 미만이고요. 호르몬 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는 유방암입니다. 대신에 내강 B형은요, 루미날 B형이라고 하고요. 얘는 똑같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헐투도 양성입니다. 그리고 KI 67 정식 지수가 14% 이상으로 내강 A형보다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조금 더 나쁜 편이고요. 뼈 전이가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헐투 양성 유방암이 있고요.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음성, 헐투 수용체 음성, 이 세 가지 수용체가 다 음성인 암이 삼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이것을 이제 조직 검사 결과로 분류를 할 때는 기저유사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분화가 안 된 암세포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암주기세포 암이라고 합니다. 이 삼중음성 유방암은
다른 유방암에 비해서 예후가 더 나쁘고요. 5년 이내 재발이 잘 되고 간이나 폐, 뇌 전이가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연구를 보면 이 기저유사 유방암을 내강 A형 유방암으로 바꾸는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강 A형으로,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바꾸어주면 여성 호르몬 억제제, 즉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 보여드리는 그림이 유방암의 다양한 유전자 변이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방암의 유전자 변이가 많습니다. 이 노란색 쪽에 있는 것들은 이 이제 내강 A형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하는 유방암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저유사 유방암, 3중 음성 유방암 쪽에 켜지는 유전자 스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는 기저유사 유방암이 되고 예후가 나쁘죠. 여성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연구팀에서 HDAC이라는 유전자와 BCL11A라는 BCL 유전자 변이를 억제하니까 쭉쭉쭉 해서 이 내강 A형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그 전체 계략도로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빨간색 쪽에 표시된 것이 HDAC이라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쪽은 BCL11A라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경로들입니다. 근데 이 BCL 유전자를 차단하고 HDAC 유전자를 차단하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저유사 유방암, 3중 음성 유방암 쪽의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니까 루미날 A형,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쪽으로 이게 ER이라는 게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 BCL11A와 이 HDAC의 발현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 타목시펜에 민감한 거죠.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저유사 유방암 같은 경우는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이 타목시펜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타목시펜에 반응을 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어서 항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 중에 뭐 1년 지나서 또 2, 3년 지나서 이렇게 내성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 억제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나 3중 음성 유방암이나 똑같이 이 BCL 유전자와 HDAC 유전자 발현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었는데 이게 이제 항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1년, 2년, 3년 뒤에 기저유사 암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곧 3중 음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뭐 10년 전부터
이제 유방암 환자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성이 호르몬 억제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분은 삼중 음성 유방암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 3년 전에 심지어 5년, 7년 전에 그 면역세포 화학 검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치료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항호르몬제에 그리고 이제 항암 화학요법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삼중음성으로. 그래서 사실은 다시 조직 검사를 해서 면역화학 조직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치료를 맞춤형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BCL11A, HDAC을 차단하면 타목시페 내성세포가 에스트로겐 리셉터, 여성 호르몬 수용체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해서 항호르몬제에 민감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저유사 유방암, 삼중음성 유방암이 루미날 A형 여성 호르몬 수용체 유방암으로 오히려 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삼중음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험은 이 삼중음성 유방암을 그러니까 기저유사 유방암이죠. 이것을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역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재프로그래밍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실험 결과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꾼 거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그동안 암은 유전자 변이 축적에 의한 현상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항암제를 개발해 봤습니다. 이것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 치료제, 표적 항암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조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이 생명 현상이 단일 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방암의 수십 가지 유전자 변이가 서로 이 여러 가지 경로로 진행이 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이 연구팀에서는 이 생물학의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학 모델링을 용합해서 이 시스템 관점으로 암을 접근을 해서 이번에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로 이번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광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암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이 구성유전학적인 접근에 의한 새로운 치료법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 관점하고 똑같은 관점과 전략인 것입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꾼 논문은 이제 이 조광현 교수님 이전에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 네이처지에 야마나카 박사님의 역분화 이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야마나카 일본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이걸로 또 노벨 의학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재분화를 시키니까 정상세포로 분화를 시킨 겁니다.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암줄기세포랑 똑같습니다. 제가 암줄기세포에 대한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것이 배아세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12주째, 분화 12주째까지 12주째 만들어지는 게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한 세포인 거죠.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이제
엄마 탯줄이 딱 연결이 되면 3배엽 단계로 가서 이제 장기가 생긴다고 했죠. 이 배아줄기 세포가 곧 암줄기 세포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유도 맞는 줄기 세포, 배아줄기 세포를 가지고 이것이 곧 암줄기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상 세포로 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암줄기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역분화 이론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 조강현 교수팀에서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 실험이 되겠습니다. 기저유사 유방암 세포를 가지고 루미날 A형 유방암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암줄기 세포, 3중 음성 유방암은 60% 이상이 암줄기 세포입니다. 암줄기 세포를 가지고 정상 세포로 만들었다는 실험과 유사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벌써 12년 전부터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조병식의 자연치유 1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암은 자연치유된다. 제가 2016년에 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표지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세포가 더는 자랄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암 극복의 열쇠다. 이것이 암 자연치유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암 치료에 대한 전략은 대체의학적인 치료법은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대체의학자들이 하고 있는 암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암 조직 주변에는 활성산소가 많고 젖산이 많고 그래서 폐하가 떨어집니다. 대부분 6.5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염증 물질이 과다합니다. 곧 면역이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막아야 되는 거죠. 활성산소 억제하고 젖산 억제하고 폐하는 올려야 되고 암세포 정식 억제하고 그리고 염증 물질을 억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로우 GI라고요. 당 지수를 낮추는 식품, 현미, 채소 위주의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디칼 푸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식품들, 그리고 면역을 높여서 염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면역을 증강시키는 식품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를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상세포는 조직 환경의 노폐물 독소가 적고요. 그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산소, 영양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포도당 대사로 만듭니다. 반대로 암세포는 조직 환경에 노폐물 독소가 많아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좋지 않고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젖산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정상세포는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자기 수명을 다하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런 환경에서 자살하지 않고 무한정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상세포의 환경으로 되돌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었고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죠. 정상세포의 세포막이 변이가 되고 손상이 된 게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이 되고 변이가 된 게 부전세포, 습류와 경화, 궤양, 석회와 여러 가지 대사질환, 자가면역질환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유전자 변이, 핵이까지 변이가 되면 유전자까지 변이가 되면 종양으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겁니다. 염증세포는 두세 달에서 서너 달 걸리고요. 부전세포는 서너 달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종양세포, 암세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저희 17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 결과에 따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다, 재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카이스트 조강영 교수 팀의 연구 결과가 저의 또 가설과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또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